별의 밝기. 다른 말로 광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광도라고 쓸 거예요. 광도. 밝은 정도란 뜻입니다. 정의는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한 에너지량입니다. 단위 시간은 1초죠. 1초 동안 방출한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밝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밝은 정도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럼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광도의 단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에너지량이니까 줄, 그리고 1초 동안이니까 퍼세크 이렇게. 1초 동안 방출한 에너지량 이렇게.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별의 밝기를 조사하고 싶어서 그 별이 방출한 에너지량을 조사했어요. 1초 동안 얼마나 방출했는지. 그래서 이 값을 구하더라도 그게 밝은지 어두운지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숫자가 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광도를 등급으로 표현합니다. 등급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쓰면 어려우니까 등급을 활용해서 별의 밝기를 표현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가장 밝은 별의 1등급 줬고요.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겼어요. 이렇게 한국인 같지만 한국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가장 밝은 별 1등급, 가장 어두운 별 6등급 그리고 막 별을 분류합니다. 근데 나중에 기술이 좋아져서 실제로 이 1등급 별, 2등급 별 얘네들의 에너지량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 에너지 방출량이 여기랑 여기가 밝기가 2.5배 차이입니다. 2.5배. 즉 1등급 별은 2등급 별보다 2.5배 밝은 거예요. 여기도 2.5배. 여기도 전부 다. 그럼 요렇게는 얼마죠? 요렇게는? 등급이 5개 차이잖아요. 그래서 밝기가 2.5에 5제곱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 근사값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2.5를 5번 곱한다? 그럼 이게 대략 100배입니다. 100배. 그래서 1등급 별은 6등급 별보다 100배 밝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 등급이 하나 차이가 난다. 한 등급 차. 그러면 실제 밝기는 2.5배 차이예요. 이렇게. 그런데 등급이 5개가 차이 난다. 5등급 차이가 난다. 그러면 실제 밝기는 2.5의 5제곱 차이고 5제곱이고 이게 대략 100배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 별보다 2.5배 밝은 별 이렇게 하면 2등급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2등급 별보다 2.5배 어두운 별 3등급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등급은 낮을수록 밝은 겁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밝다. 그럼 퀴즈예요. 1등급 별보다 2.5배 밝은 별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하나를 더 내려야죠. 등급을. 0등급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등급 별보다 2.5배 밝은 별 마이너스 1등급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6등급 별보다 2.5배 어두운 별 이렇게 하면 7등급입니다. 이렇게 7등급 별보다 100배 어두운 별 그러면 등급 5개를 더해서 12등급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등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등급. 근데 이 등급엔 종류가 2개가 있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여기서 겉보기 등급은 뭐냐면 지구에서 봤을 때의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눈으로 봤을 때의 밝기죠.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의 등급이야. 그러면 지구로부터 가까우면 밝게 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별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등급은 뭐냐면 그 별까지의 거리를 전부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통일시키냐면 모든 별이 10파섹 거리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전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이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파섹은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별은 정말 머니까 우리가 쓰는 단위로는 표현이 어려워서 새로운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구에서 관측하냐 아니면 거리를 전부 다 통일시키고 하냐라는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별 3개, 가렌, 나서스, 그리고 다리우스가 있습니다. 겉보기 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보기 등급. 겉보기 등급은 가렌이 1등급이고 나서스 6등급이고 다리우스 6등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지구에서 볼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누구인가요? 가렌입니다. 다른 애들보다 몇 배 밝게 보여요? 100배 밝게 보입니다. 100배요. 100배. 왜냐면 등급이 5개 낮으니까. 근데 실제로 가렌이 가장 밝은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대답할 수가 없죠. 왜냐면 별까지의 거리를 모르잖아요. 얘가 지금 밝게 보여요. 밝게 보여요. 근데 실제로 밝냐? 그건 다른 문제지. 아니 가렌이 세 보일 수 있지. 근데 가렌이 진짜로 세? 그죠? 이게 1등급이냐? 이거는 실제 밝기랑 상관이 없다. 그럼 실제 밝기를 알려면 절대 등급을 구해야 합니다. 절대 등급. 그럼 이 모든 별들이 전부 다 똑같은 거리 10파섹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렌이 6등급, 나서스 6등급, 다리우스가 1등급이었어요. 그럼 실제로는 누가 제일 밝은 거예요? 역시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가 가장 밝게 가장 밝아요. 실제로는 다른 애들보다 100배 밝아요. 다리우스가 가장 밝지만 지구에서 볼 때는 가렌이 가장 밝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리가 가렌이 제일 가깝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리를 생각해 볼 건데 먼저 여기 올 겁니다. 여기. 나서스를 봤더니 지구에서 봤는데 6등급으로 보여요? 근데 나서스를 10파섹에 있다고 가정했는데 그대로 6등급이야. 그 말뜻은 뭐냐면 나서스가 원래 10파섹 거리에 있다. 나서스까지의 거리가 별까지의 거리가 10파섹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가렌을 보겠습니다. 가렌은 원래 1등급으로 보여요. 원래 거리에서. 그런데 10파섹으로 옮겼더니 어두워졌어요. 그 말뜻이 뭔가요? 그 말뜻이 뭐냐면 원래 거리가 10파섹보다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마지막 다리우스. 다리우스는 원래 거리에서 6등급으로 보입니다. 근데 절대 등급 10파섹으로 옮겼다고 가정하니까 1등급으로 밝아졌어요. 그 말뜻은 원래 거리가 10파섹보다 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10파섹보다 가까운지 먼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일반화 한번 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이게 만약에 0이다. 나서스 케이스죠? 그러면 10파섹인 거예요. 딱. 근데 만약에 이게 음수다. 그러면 가렌 케이스죠. 10파섹보다 가까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양수다. 이걸 뺐는데 양수다. 플러스다. 그러면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겁니다.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 거리에 비례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례는 실제로 수학적으로 1차 함수로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선형 비례는 아니고 그냥 편하게 쓴 거예요. 겉보기 등급 겉 빼기 절이 클수록 거리가 멀다 이 뜻입니다. 외울 땐 이렇게 외워요. 겉절이 이렇게 외워주시고 거리지수 방정식 이걸 일반화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겉보기 등급 스몰 m, 절대 등급 라지 m 이거 빼요. 뺀 게 거리랑 비례하는데 5 로그 r 마이너스 5 여기서 r이 거리입니다.
단위는 파섹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 n-n 겉 빼기 절, 이걸 거리지수라고 합니다. 거리지수. 거리지수가 클수록 거리가 멀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케이스를 볼게요. 다리우스를 집어넣었더니 여기 겉보기 등급 6, 그 다음에 절대 등급 1 집어넣으면 좌변이 5가 되죠. 마이너스 5 넘어가면 10, 로그 R이 2. 그래서 거리가 100파섹이 됩니다. 이렇게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참고 다리우스를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다리우스. 지금 내가 다리우스까지의 거리가 100파섹인 걸 알았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리우스 상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거리 100파섹이고 6등급으로 보여요. 6등급 이렇게. 근데 거리를 10파섹으로 옮기면 1등급으로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1등급으로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찾아냈냐는 거야. 이거. 지금 내가 처음에 여기 예를 들었지만 이걸 어떻게 인간은 이걸 찾아냈냐? 별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하고요. 어떻게 구하지?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이게 중3 때 나옵니다.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별을 눈으로 봐서 등급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10파섹을 옮겼다고 가정한 다음에 절대 등급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순서는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원래 거리가 100파섹인데 10파섹으로 옮겼다고 하면 거리가 10분의 1배로 가까워진 거예요. 이렇게. 10분의 1배로. 근데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밝아지는데 그게 몇 배 밝아지는지를 환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 거리와 밝기의 관계. 예를 들어 여기 광원이 있습니다. 광원. 별이라고 해도 되고 이 형광등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광원으로부터 빛이 퍼져나가는데 이렇게 퍼져나가요. 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이 에너지가 이 면적에 퍼지는데 만약에 거리가 2배가 되잖아요? 그럼 같은 양의 에너지가 4배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서서 이걸 볼 때랑 여기 서서 이걸 볼 때랑 에너지량의 차이가 다르겠죠. 여기 서서 볼 때보다 2배 멀리 떨어져서 보면 같은 양의 에너지가 4배로 퍼지니까 4분의 1배 어둡게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형광등 엄청 밝습니다. 형광등 이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데 눈부셔요. 이거 보고 있으면 되게 밝은데 이 거리보다 2배 멀리 떨어지면 2배로 멀리 떨어지면 저 형광등은 4분의 1배로 어둡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거리가 3배가 됐어요. 이렇게 3배. 그러면 에너지는 면적이 9배로 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 서서 이 친구를 보면 원래 거리에서 볼 때보다 9분의 1배로 어둡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별빛이 9배 넓게 퍼지니까요.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화시키면 거리와 밝기의 관계. 내가 관측하는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그래서 거리가 2배가 됐어. 그럼 밝기가 4분의 1배. 거리가 3배가 됐어. 밝기가 9분의 1배.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거리가 10분의 1배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밝기는 몇 배 됐냐는 거야. 지금 이게 거리잖아요.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제곱하고 역수 취하면 돼요. 제곱하고 역수 취하면 밝기비가 나와요. 이거 제곱, 그 다음 역수. 그럼 밝기가 100배 밝아집니다. 100배. 100배 밝아져요. 근데 밝기 100배는 등급이 5개 차이. 5개 차이. 그래서 5등급을 내려줘야 됩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밝으니까요. 1등급.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등급을 탁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를 가려요. 이렇게. 가리고 나서 다리우스의 절대 등급 구해라 라고 하면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또는 아까 문제처럼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주고 얘를 가려요. 얘를. 거리 얼마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환산해서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얘를 물어보든지 얘를 물어보든지 심지어 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얘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고 거리까지 주고 여기 가리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걸 가리고 물어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별의 표면 온도. 다음으로 알아둬야 되는 건 별의 표면 온도인데 이 표면 온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세 가지 방법이 소개가 됩니다.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별의 색깔을 보던가 색깔. 두 번째는 별의 분광형을 보던가 아니면 세 번째는 색지수를 보는 것입니다. 색지수. 여기서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소개가 되고요. 특정 교과서에서는 이 색지수가 간단하게 소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색과 분광형인데 분광형을 먼저 볼게요. 분광형. 이 분광형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별이 있는데 별빛이 날라옵니다. 이렇게 슉 날라와요. 이걸 내가 수신해서 지구에서 프리즘에 집어넣어요. 프리즘. 분광기라고 합니다. 분광기.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프리즘에 들어가면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별 가지고 이걸 하잖아요. 예쁘게 빨주노초 파남보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까만색 선이 나타납니다. 까만색 선. 짠. 이 까만색 선을 뭐라고 하냐면 흡수선이라고 부르는데 흡수선. 이 흡수선은 왜 나타나냐면 별 주변에 이렇게 대기층이 있어요. 이렇게 별 주변에 대기. 그래서 별은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방출했어. 근데 날라오는 와중에 이 대기에서 지가 좋아하는 것만 흡수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세 개, 빰빰빰. 이 세 가지의 파장을 여기 있는 대기 성분들이 에너지 흡수 촥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별 대기 성분이 어떤 파장을 흡수하는지, 그러니까 이 까만색 선이 어디에서 몇 개나 나타나는지는 표면 온도에 따라 결정이 되더라. 표면 온도에 따라. 이걸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서 이걸 조사했는데 별들을 다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 형태가 대략 7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여기에 지금 까만색 선 3개를 표시했지만 여기 3개가 있는 것도 있고 5개가 있는 것도 있고 엄청 많은 것도 있고 위치도 달라요. 위치도. 그래서 총 7가지의 패턴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 분광형이라고 부릅니다. 분광 관측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이 친구의 패턴이란 뜻입니다. 마치 별의 혈액형, 별의 MBTI 같은 겁니다. MBTI 검사를 했더니 딱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뭐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표면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이 분광형 흡수선이 짱짱짱 나타나는데 이게 선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헬륨이 좋아하는 파장이 흡수된 상태로 들어오는 형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O형별이라고 합니다. O형.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총 7가지. 까만색 선의 개수와 위치에 따라 7개로 나눴는데 지금 제가 쓴 건 온도 순서로 쓴 겁니다. 좌측이 고온, 우측이 저온입니다. 뭐라고요? 좌측이 고온, 우측이 저온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암기 방법은 이렇게 외웁니다. O, be a fine girl, kiss me. 이렇게 영문법에
상관없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에 맞지 않지만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더 좋은 암기법이 있으면 메일 보내주시고 하버드에서 이렇게 암기법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하버드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외워야 되는 건 실제 온도 외우셔야 됩니다. 실제 온도 O형별 3만 켈빈, 대략 3만 켈빈, A형별 10,000 켈빈, 그 다음 G형별 6,000 켈빈, 마지막 M형별 대략 3,000 켈빈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때 색깔이 다른데 색깔이 여기 O형별 온도가 높은 별은 청색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A형별은 백색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G형별은 황색으로 보이고요. 노란색. 마지막으로 M형별은 붉은색, 적색으로 보입니다. 분필 색깔이니까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여기 중간 걸 물어봤다. 그럼 청백색. 여기 중간 거 물어봤다. 황백색. 그 다음에 여기는 적황색이 아니라 주황색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과 분광형에 따라서 별의 표면 온도를 대답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되는데 추가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암기해야 될 사항들은 뭐냐면 방금 Oh be a fine girl, kiss me 이거를 구분한 게 누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흡수해? 이거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개 추가적으로 외워둬야 되는 사항을 써보겠습니다. 이 A형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A형별. 이 A형별은 수소 흡수선. 수소 흡수선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말뜻이 뭐냐? 별의 표면 온도가 10,000켈빈 정도 되면 별 주변에 있는 수소들이 에너지 흡수를 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좋아하는 파장이 막 흡수된 상태로 나한테 들어온 거야. 그러면 저 별의 표면 온도는 10,000켈빈이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숫자 1이 붙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성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중성수소. 중성수소. 그 다음에 이렇게 온도가 높은 별들이 있죠. 높은 별들은 주로 헬륨이 흡수를 잘해요. 온도가 아주 높을 때는 헬륨들이 흡수를 잘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온들도 흡수를 잘합니다. 헬륨 흡수선과 이온 흡수선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저온의 별은 온도가 낮으면 다양한 금속 원소들 그리고 여러 분자들의 흡수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는 이 K형별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이 K형별에서 칼슘 흡수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온, 칼슘 이온. 뭐라고요? 칼슘 이온. 이온화된 칼슘. 이 친구의 흡수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칼슘 이온 흡수선. 이온화된 칼슘의 흡수선은 K형 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기까지 추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별의 크기. 별의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그럼 별의 반지름 어떻게 구하냐? 별이 이렇게 생겼어요. 슉 이렇게. 그래서 이 별의 반지름 여기 R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은 구형으로 생겼으니까 이때 여기 한 칸 짠 여기 별 표면에 1제곱미터 한 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뿅 하고 나오는데요. 뿅 이렇게 이 뿅 하고 나오는 에너지 양은 이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온도 4제곱에 비례해요. 온도 4제곱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비례상수 여기다가 시그마 이렇게 이걸 슈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하고 이 법칙을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
슈테판 볼츠만 법칙 이렇게 불러요. 아, 슈테판 볼츠만 법칙 이렇게. 무슨 뜻인데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는 뜻입니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아, 너무 쉽네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여기 한 칸에서 1초 동안 나온 에너지예요. 그런데 우리 제일 먼저 했던 광도의 정의가 뭐였냐면요. 광도의 정의가 1초 동안 별 전체가 방출한 에너지. 1초 동안 별 전체가 방출한 에너지는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시그마 T 4제곱에 시그마 T 4제곱은 뭐라고요? 여기 한 칸에서 방출한 에너지. 근데 좌변은 뭐라고요? 전체에서 방출한 에너지. 같아지려면 여기다가 별의 건널비를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아, 좌변에 있는 광도는 전체가 방출한 에너지, 우변에 있는 시그마 T 4제곱은 한 칸에서 방출한 에너지. 같아지려고 9의 건널비인 4파이 R 제곱을 곱했다. 이걸 광도의 공식, 광도식이라고 부릅니다. 광도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가 뭐였다고요? 별의 크기. 그럼 별의 크기 알려면 뭐 알아야 돼요? 광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표면 온도도 알아야 됩니다. 광도는 어떻게 하는데?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절대 등급 구하면 되죠. 절대 등급 구해서. 표면 온도는 어떻게 하는데? 아까 저기서 배운 바처럼 색깔과 분광형을 통해서 표면 온도를 압니다. 그럼 이거 두 개 알면 별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공식을 이해하고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밤하늘에서 큰 별 찾아보겠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진짜 많은데 큰 별 찾고 싶어. 그러려면 일단은 밝은 별 찾아야 돼요. 밝을수록 크니까. 근데 어떠해야 돼요? 밝은데 온도가 낮으면 진짜 크겠죠. 밝은데 온도가 낮아. 그럼 이게 진짜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보통 빨간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밝은 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 별들을 적색 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밝은 별을 찾으면 반지름이 큰 별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고 주의사항은 여기다가 필기를 잠깐 해보면 좌변에 있는 광도는 1초 동안 별 전체가 방출한 에너지. 근데 우변에 있는 이 시그마 T 4제곱은 뭐였다고요? 1초 동안 한 칸에서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막 숫자들 막 주고 나서 1초 동안 방출한 에너지를 구해라. 그럼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1초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를 구해라. 그럼 이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를 구하라고 하는지를 잘 보고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별의 크기였습니다. 별의 물리량 총정리입니다. 인간이 제일 먼저 관측한 게 뭐냐면요. 겉보기 등급입니다. 밝다, 어둡다. 저 별은 1등급, 저 별은 4등급 이런 식으로 겉보기 등급을 관측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 별의 밝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별의 밝기를 알려면 별까지의 거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거리. 근데 이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하냐? 연주시차를 통해서 압니다. 연주시차. 이 과정은 중3 내용입니다. 중3. 요거 중3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직접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별의 연주시차를 측정하면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리가 나오면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별의 절대 등급. 이게 별의 광도를 의미하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이에요. 이 친구들의 관계죠. 첫 번째 공식. n-m은 O 로그 R-O.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게 거리랑 비례하는구나. 거리 지수 방정식, 겉절이. 이게 첫 번째 알아둬야 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 별의 표면 온도를 구합니다. 표면 온도요. 이 별의 표면 온도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색깔, 분광형,
그리고 뭐 색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 분광관측이라고 합니다. 별빛을 수신해서 그걸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을 분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은 암기한 걸 좀 전에 정리했습니다. 오비어 파인 걸 키스미 그걸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까지 구할 수가 있죠. 크기까지, 반지름까지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이 세 개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세 개의 관계는 이렇게. 별의 광도식을 쓰면 광도, 요거 별의 광도는 이렇게 씁니다. 시그마 t 4제곱에 별의 건널비 4파이 r제곱을 곱한다. 여기서 좌변에 있는 L, 이 광도의 정의가 뭐냐면 1초 동안 방출한 에너지량입니다. 1초 동안. 그 다음 우변에 있는 시그마 t 4제곱은 뭐냐면 1초 동안 한 칸에서 방출한 에너지량입니다. 그래서 같게 만들려면 건널비를 곱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별의 물리량의 총정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물리량의 관계를 한눈에 보기 편하게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헤르츠 스프롱과 러셀이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그걸 HR도라고 표현합니다. HR도. HR 다이어그램, 헤르츠 스프롱, 러셀, 사람 이름이고요. 축을 어떻게 잡냐면 축을 이렇게 잡습니다. 두 개로 잡아요. 이렇게. 방금 배운 이렇게 두 개로 축을 설정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별의 크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별의 크기를 알면 어떤 별인지 그 별의 종류도 파악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요. 슉, 슉. X축의 표면 온도. X축의 표면 온도. 그 다음에 Y축의 광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광도는 위로 갈수록 밝아요. 광도가 위로 갈수록 밝다. 아래쪽이 어둡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표면 온도는 어떻게 설정해놨냐? 표면 온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이렇게요. 왼쪽으로 갈수록 고온으로 설정했어요. 왼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이 저온이에요. 이렇게. 아니, 표면 온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면 더 편한데. 그게 아니라 이제 왜 이렇게 해놨냐면 우리가 방금 외운 여기 오비어 파인 걸 키스미, 오비어 파인 걸 키스미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쓰기가 편해요. 이렇게 고온부터 저온까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광도에다가 보통 절대 등급을 표현하는데 절대 등급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절대 등급을 이렇게 여기 뭐 5등급, 여기 0등급, 마이너스 5등급 이런 식으로 여기 10등급 이렇게. 절대 등급은 위로 갈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니까요. 지금 이 흰색으로 쓴 건 절대 등급입니다. 여기다 쓴 건 분광형이고요. 이걸 헤르츠 스프롱 다이어그램 HR도라고 부르고 별들을 여기다가 점을 막 찍으면 대부분의 별들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렇게 찍혀 있어요. 대부분의 별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별들을 뭐라고 부르냐? 이 별들을 묶어서 여기 쭉 묶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묶어서 이 별들을 주계열성 이렇게 부릅니다. 주계열성, 일반적인 별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별들을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우리의 태양도 주계열성입니다. 우리의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켈빈, 절대 등급은 플러스 5등급. 여기가 태양의 위치입니다. 여기가 태양이다. 태양도 주계열성이다. 의미를 보면 이런 겁니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밝다라는 뜻이에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밝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고 밝은 별도 있고 표면 온도가 낮고 어두운 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별들이 쭉 이렇게 분포하고요. 대부분의 별들이 이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별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은 암기해 주셔야 하는데 여기 좌상단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이 라인상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요.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도 크고요. 그 다음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큽니다. 전부 다 커요. 전부 다. 그런데 수명은 짧아요. 수명은 짧아요. 아, 이쪽으로 갈수록 빨리 죽어요. 수명이 짧습니다. 아,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명이 짧다. 이게 주계열성의 특징입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에 여기 태양,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다른 주계열성 나오고 나서 두 개를 비교한다. 그럼 이걸 비교하면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이 위쪽에 있을수록 태양보다 전부 다 큰데 수명은 짧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별들이 있어요. 여기. 이런데. 여기 있는 별들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표면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꽤 밝습니다. 표면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밝아요. 그럼 우리 광도식 썼잖아요. 표면 온도가 낮은데 광도가 밝으려면 표면 온도가 낮은데 광도가 밝으려면 반지름이 커야 됩니다. 아, 여기 있는 별들은 반지름이 큰 별들입니다.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부릅니다. 적색 거성입니다. 보통 적색을 띠고 있어서 그래요. 적색 거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별들도 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별들은 의미가 뭐예요?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진짜 큰 거죠. 왜냐면 반지름이 겁나 크니까. 아, 이런 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거성이라고 부릅니다. 초거성. 마지막, 여기 있는 별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별들은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낮아요. 온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요. 왜냐면 반지름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별들을 뭐라고 부르냐? 여기 있는 별들은 백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온도가 높은데 어두운 이유는 반지름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에서 우상단으로 갈수록 뭐라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우상단 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집니다. 반지름이 커져요. 반면 반지름은 커지는데 별의 밀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지름은 작은 대신 밀도는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과 밀도를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H열도에 표현되지 않는 별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 같이 극단적인 천체들이 있어요. 이 극단적인 천체들은 H열도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 빛이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럼 광도가 의미가 있나요? 빛이 방출이 안 되는데. 그래서 블랙홀은 여기다가 표시하지가 않습니다. H열도에 표현이 안 된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도 계급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광도 계급. 이게 뭐냐면 별을 광도에 따라 계급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말하면 별을 구분하는 거예요. 별을 구분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별의 종류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초거성, 거성, 주계열성, 백색위성 이렇게. 이걸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붙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별 종류 구분하려고 숫자를 붙인다. 그래서 H열도를 다시 그리면 H열도 이렇게, 표면 온도, 광도 이렇게. 그래서 이 위쪽에 별들이 막 이렇게 있다. 이쪽에. 여기에 막 있는 별들. 초거성이죠? 이 초거성을 뭐라고 부르냐? 숫자 1. 이게 광도 계급입니다. 이게 초거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거성을 의미하는 거다. 이걸 광도 계급이라고 합니다. 별을 이렇게 그냥 숫자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주계열 라인이죠. 주계열성 라인에 있는 별들을 숫자 5로 표시합니다. 이게 주계열이라는 뜻입니다.
주계열성은 숫자 5. 아니 그럼 여기는 중간은 숫자 3. 거성. 그 다음 여기 백색외성 여기 위치 이 위치에 있는 친구들은 숫자 7. 백색외성. 이렇게 1, 3, 5, 7을 외워주셔야 한다. 그럼 그 사이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2, 4, 6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1, 3, 5, 7만 외워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태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 같은 경우는 분광형이 G예요. G. 근데 여기서도 구분을 좀 하거든요. G0부터 G1, G2, G3, G4, G5 다다다다 숫자가 붙어요. 태양은 G2 한 5800켈빈 정도 돼요. 6000켈빈이 G0거든요. 근데 5800켈빈 정도 G2. 그런데 주계열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 5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태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위치에 별이 있다고 합시다. 이 위치에. 어디냐면요. 여기에 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똑같죠. 표면 온도가. 그래서 G2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G2. 그 다음에 초고성이니까 숫자 1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뜻입니다. 광도 계급을 활용해서 별의 종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별의 물리량과 H열도에 관련된 내용이고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실전 개념 강의까지 반드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